이 영상은 2026년 2월 1일 민사집행법 개정에 따라 개편된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입력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 영상을 새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홀로 소송TV 채널입니다. 네, 이번에는 개편된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입력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은 일반적으로 아시는 그 계좌를 압류하는 거예요. 은행 계좌를 압류하는 거. 그래서 일단은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요거를 나홀로 소송 TV 채널에서 채권 압류를 검색하신 다음에 그 종이 문서를 작성하는 거 영상을 먼저 한번 보시고 나서 이 문서 파일을 작성하는 걸 보고 이 영상을 보시면은 이해도가 100% 올라갑니다. 자, 이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포털에 로그인부터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 로그인이 안 되시는 분은 사용자 등록하셔야 되는 거고요. 사용자 등록하시고 그리고 로그인 하시면 돼요. 그래서 로그인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제 아이디 입력하는 창이 나오고 아이디 입력하시고 로그인 클릭하시면 이제 인증서 입력하는 창이 나옵니다. 그러면 인증서를 선택하시고 인증서 암호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그러면 이제 전자소송에 로그인이 된 거고 이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이제 찾으시려면 이제 민사서류, 가사서류, 행정서류, 특허서류 이렇게 쭉 지나가면 옆에 민사집행서류라고 있죠. 요거 이제 클릭하시면 이렇게 자주 찾는 서류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항목이 뜹니다. 그럼 요거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민사집행서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해서 사건 기본 정보, 사건명,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은 이제 기본 문구대로 그냥 두시면 되고요. 청구 금액, 청구 내용, 집행권원 등 표시, 제출 법원. 그러니까 이 빨간 별 표시가 있는 부분은 모두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청구 금액은 이제 집행권원, 내가 이제 판결 지급명령 뭐 이런 이행공고 결정에 대한 그 원금, 그 다음에 이자, 집행 비용을 합산한 금액인데 요 청구 내용을 먼저 쓰신 다음에 청구 금액을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합계금을 그대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그 몇 퍼센트 지연 이자금 뭐 이런데 이제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이자를 계산한 다음에 그 계산된 내용을 가지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집행권원 등 표시해서 잘 모르시겠으면 작성 예시 참조 해가지고 눌러보시면 판결정본, 이행공고 결정, 지급명령, 공정증서 이렇게 예시가 있어요. 이 중에서 내 집행권원이 무엇인지 클릭해서 여기에 나온 이 땡땡 뭐 어디 법원, 사건 번호, 연도하고 사건 번호 그거 추가로 기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출 법원은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입니다. 그래서 관할 법원 찾기 해서 들어가셔가지고 그 살고 있는 그 채무자 주소지 동까지 치시면은 이제 제출 법원, 관할 법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제 채권 압류 추심명령 되어 있고 원금이 이런 금액이다. 그 다음에 여기 이자금은 며칠부터 며칠까지 연 12% 이자 계산하면 이 금액이다.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계산이 틀려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다는 거고 집행비용은 76,400원이다. 이렇게 기재하시고 이제 합계금이 7,300만 원이다. 그러면 7,300만 원 이렇게 기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청구 내용 금액하고 청구 금액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요 집행권원 등 표시는 이제 판결 정본인데 땡땡 지방법원 2024 가단 사건 번호 손해배상 기 사건이면 손해배상 뭐 해서 자기 그 집행권원에 써 있는 사건 명 입력하시고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 이렇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제출 법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이고요. 자, 이제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인데, 이제 이자가 제일 이제 이게 좀 까다롭죠. 그래서 신청일까지 이자를 계산하는 거니까, 이 이자 계산 방법, 나홀로 소송 TV 채널에 오시면 이자 계산 방법 영상이 있습니다. 요거 보시면 이자 계산 방법 영상 보시고 이자 계산 프로그램 깔아가지고 이 이자 계산 하시면 이자 계산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0%가 됩니다. 예, 아주 쉬워요.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자 계산 나온 걸 가지고 출력을 하면 이자 계산서로 첨부 서류로도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계산을 해서 출력한 다음에 이자 계산서라고 기재하시고 첨부 서류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당사자 기본 정보로 넘어가는데요.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이렇게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구분해서 이거는 자연인 그대로 두시고 법인이면 법인으로 하시고 선정 당사자도 기본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다 두신 다음에 여기 당사자 이름하고 주소 입력하시면 됩니다. 요 두 개만 입력하시면 되겠죠. 여기에 이제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로 그 다음에 채무자 입력할 땐 채무자 체크하시고 당사자명하고 주소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제3채무자 체크하시고 당사자명하고 주소 입력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다 이 입력할 때마다 등록을 다 눌러야 돼요.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채권자는 이렇게 나홀로, 채무자는 상대방, 제3채무자는 우리은행, 주식회사 우리은행 이렇게 한번 예시로 입력을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 대표자가 정진환 씨로 돼 있네요. 우리은행이에요. 이렇게 해서 당사자 기본 정보를 입력하시면 이제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당사자 목록에요. 그래서 내가 신청할 채권 압류 추심 명령에 대한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까지 모두 입력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집행권원 기본 정보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채권자가 당사자가 될 거고요. 그래서 채권자 나홀로 씨가 되고 그다음에 집행권원 성격 구분은 이제 요거 누르시면 판결 정보 지급 명령해서 이제 집행권원에 대한 그 이름이고 집행권원 명칭을 여기 이제 쭉 해서 체크하시면 되고 요거 누르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사건 번호, 이 집행권원에 대한 사건 번호, 그 다음에 집행권원 발급 번호. 그래서 이 집행권원 번호 조회 해가지고 누르면 집행권원 발급된 게 자동으로 여기 이 선택해 보면 쭉 집행권원 발급된 게 있으면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선택해서 하시면 되고 서류명 해서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보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예시문도 있으니까 이대로 하시고 파일 첨부 저장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채권 압류 추심 명령 하려면 집행문을 꼭 받아야 되겠죠. 집행문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로 보시면 이제 이렇게 조정조서면 조정조서, 법원 사건 번호, 집행번호 조회하시고 거기서 체크해서 가운데 이 발급번호 있는 이 빨간색 5자리 입력하시고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이렇게 입력하시고 파일 첨부 저장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집행권원 발급번호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이게 판결 원본이거든요. 이거 보시면 여기 좌측 하단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번호가 이렇게. 그럼 여기에 이제 5자리 있는 번호를 입력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다가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확인하시고 번호. 그리고 나서 이제 신청 취지 및 이유로 넘어가는데 이제 기본 문구 쓰시면 되겠죠. 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별지기재 채권을 압류한다. 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이렇게 신청 취지는 기본적으로 기본 문구를 그냥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대로 그냥 쓰시고 그리고 이 신청 이유, 신청 취지 입력하셨으면 이제 신청 이유로 넘어가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다가 신청 이유를 직접 입력하시면 직접 입력, 그 다음에 내용 파일 첨부로 하시면 그러니까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서 영상 제가 처음에 알려드렸던
그 영상에서 이 신청 이유를 작성을 하신 분은 이제 그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컨트롤 CV 해서 올려놓을 수도 있고 파일 첨부하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 내용 파일 첨부하기 해서 등록하시면 올라가게 돼요. 이렇게 해서 입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 기타 목적물 뭐 해서 이제 목적물이 뭔지에 대한 이제 별지 부분을 작성을 하는 건데, 이제 목적물 기본 정보 해가지고 작성 예시 참조해서 클릭해서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예금 채권의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대로 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무자 이제 주민번호 쓰셔야 되겠죠. 채무자 주민번호 쓰시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예금 채권 중 아래 기재한 순서에 따라 청구 금액에 이를 때까지 그러니까 이 별지가 약간은 다를 수가 있어요. 제가 채권 압류 추심 명령 신청서 거기 있는 별지하고 약간 다를 수 있는데 그것도 인용이 됩니다. 법원에서 인정을 해줘요. 예, 요 예시대로 하시면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겠죠. 법원에서 볼 때는요. 2026년 2월 1일 그 민사집행법 개정에 따라 가지고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 별지 청구 채권의 표시 이게 전자소송 입력에는 채권 및 기타 목적물 부분에 대해서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리뉴얼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작성 예시 참조 채권 및 기타 목적물 기본 정보 작성 예시 참조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이제 이렇게 기본 문구를 쓸 수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그 개정 법률에 따른 문구가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 추가되는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선택을 하시고 들어가시고 여기서 이제 추가되는 문구가 왜 추가가 됐느냐, 이제 최근에 저희가 그 카카오뱅크를 상대로 해가지고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을 했다가 알게 됐는데 26년 2월 1일부터 민사집행법 246조 1항 제7호 보험금의 압류, 그 다음에 생계비 계좌, 예금 압류의 경우, 그 다음에 예금 압류의 경우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보험금 및 예금을 제외한다 해가지고 이 부분을 추가를 해라. 이 별지에 따라서 요 문구를 추가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앞으로는 그래서 이 문구가 반영이 돼야 이제 결정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 이런 보정을 받으시게 될 텐데요. 그래서 요거를 추가를 하는 방법에서 이제 이렇게 청구 채권의 표시 별지를 작성을 하시죠. 그래서 금액, 그 다음에 그 원본에 대한 금액, 그 다음에 뭐 이제 소송 비용 확정을 했으면 이것도 포함하고, 그 다음에 강제 집행 비용 이렇게 해서 다 넣으시고,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해서 기존에 다 여기까지는 다 부분까지는 기존에 이제 썼던 문구, 그 다음에 예시 문구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여기 예금 채권의 압류 제한 부분 여기 보면 예금 250만원 있죠. 요거 250만원, 요거 기존에 185만원인데 250만원으로 공제하고 청구 금액에 이르는 금액을 압류한다. 요렇게 넣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민사집행법 246조 1항 7호, 8호, 9호 해서 압류가 금지되는 보험금 및 예금을 제외한다. 요 부분을 추가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를 추가를 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첨부 서류 부분에 가면 진술 최고 신청서, 그러니까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 최고 신청서가 있거든요. 요거 다운로드해서 작성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첨부 서류로 첨부하실 수 있어요. 다운로드해서 작성하고 첨부 서류로. 그래서 첨부 서류 이거 하는 거는 여기 그 파일명하고 동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파일명 여기는 직접 입력해 가지고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 최고 신청서 이렇게 입력을 다 해 주셔야 됩니다. 첨부 서류가 있는 것들은요. 파일 찾기 누르셔서 들어가서 하셔도 되고 드래그 앤 드롭으로 해서 파일을 이렇게 해서 첨부 서류가 꽤 있어요. 이제 다음 장에서 알려드릴게요. 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그 다음에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 최고 신청서 해서 이렇게 영상이 2개 있으니까
이거를 여기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보셔도 됩니다. 요거 보시면 여기에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 최고 신청서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요거 보시고 작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첨부 서류로 넣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술 최고 신청서 제3채무자에 대한 이렇게 파일 찾기, 드래그 앤 드롭 다 되고 목록에 추가를 하면 이제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작성 완료 누르시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여기 좀 넘어갔는데 이 첨부 서류가 이 제3채무자에 대한 이 진술 최고 신청서도 첨부 서류가 되지만 여기 송달 증명, 확정 증명, 그 다음에 채무자 주민등록 초본도 있어야 되고 집행력 판결 정본도 있어야 되고요. 집행문하고 집행문 신청하면 판결 정본을 붙여서 줘요. 그리고 이자계산서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자계산 영상 보시고 이자계산서 해서 하실 수 있고 제3채무자 이 법인 등기부 등본 이것도 발급을 받으셔야 되고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최종 문서 확인 이렇게 보실 수 있죠. 이런 금액을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비용 이 인지 송달료는 여기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3,600원, 인지료는 송달료는 72,800원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래서 최종 문서 확인 쭉 제출할 서류 확인하시고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클릭하시고 확인 완료. 클릭하시면 비용 납부 창으로 넘어가고요. 가상계좌 납부 방식으로 대부분 하는데 뭐 신용카드도 되고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상계좌 방법은 이제 가상계좌 납부 은행 선택하시고 비용 납부하면 되고 실제로 이 인지송달료는 36,600원이 들어가네요. 36,600원. 앞에서 막 7만 얼마 막 이랬는데 실제로는 36,600원. 그러니까 은행을 한 개로 해서 할 때는 은행을 여러 개 할 때는 이제 송달료가 추가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3채무자가 늘어날 때마다 비용은 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가상계좌 이제 가상계좌로 납부를 하게 되면 이제 가상계좌 번호 확인되고 납부금액 안내 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 가상계좌 번호로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별도 서류 제출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아까 이 납부 방식에서 가상계좌를 체크하시고 하신 분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납부 방식 결제 이렇게 결제하시면 되고 이제 최근에 이제 채권 압류 추심명령 신청을 한 사건에서 이제 보정 명령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주민등록 초본 사실은 이제 떼러가기 귀찮아 가지고 그냥 신청서 제출한 다음에 이거 보정 명령 받아 가지고 보정하려고 어차피 한 번은 갔다 와야 되니까 이게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주민등록 초본 없으면 초본 없는 대로 그냥 제출도 가능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보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채무자에 대해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 초본 제출하라고 이렇게 보정명령이 납니다. 그 채무자 이름하고 주민번호까지 기재를 해가지고요. 법원에서 이렇게 보정명령을 내려줘요. 그러면 이 보정명령, 이거는 열람용인데 이 발급용으로 원본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초본, 채무자에 대한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을 받으시고 이 주민등록 초본 주소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주민등록 초본 주소. 그리고 진술 최고 비용, 이거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서, 그래서 기관당 2,000원이니까 은행을 여러 개 하면 곱하기 금융기관의 수 곱하기 2,000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예납하라는 거. 그래서 전자소송 비용 납부 탭에 법원 보강금 예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소송 비용 납부 나오나? 이거 안 나오네 여기는. 여기 보면 소송 비용 납부 탭에서 보면 이쪽 내려가면 요 납부 정보 요 밑에 보면 비용 납부 창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법원 보강금으로 예납한 후 영수증 제출하라고 하니까 근데 영수증 제출 안 해도 됩니다 사실은. 근데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보정 명령 이렇게 받아가지고 보정서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 주민센터 가서 받고 보정 명령 원본 들고 가서 그리고 나서
그리고 이제 진술 최고 비용 이거 2,000원 예납하신 거 영수증 출력해 가지고 같이 보정서로 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정서 전자소송에서 제출을 하시고, 그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결정문이 나옵니다.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에서 채권자 누구, 채무자 누구, 제3채무자. 지금 여기서는 7개나 했네요. 카카오뱅크, 중소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까지요. 그래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기재 채권을 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권자는 위 압류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청구 금액은 1억 5,700. 청구 채권 내역은 별지기재와 같음 해가지고 이제 이유해서 결정문을 이렇게 받을 수 있게 되고, 이 별지 부분은 나홀로 소송하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금 얼마, 판결문, 금 얼마, 이 금 이자, 지연 손해금 얼마, 이렇게. 그 다음에 집행비용, 신청금액. 그래서 7개나 되면 송달료가 93,600원이네요. 이거 이제 합계 금액이 1억 5,700. 이거를 이제 은행별로 나누면 이렇게 뭐 농협엔 1,000만원, 카카오 1,000만원, 있을 법한 여기 중소기업은행에는 1억, 그다음에 우리은행은 이렇게 자유롭게 이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우수리는 이렇게 하나은행에 몰아주기도 되고 700만 원을 이걸 막 굳이 막 7로 나눠 가지고 막 금액을 원 단위로 막 다 이렇게 복잡하게 하실 필요 없고, 이렇게 덩어리로 쭉 해서 마지막에 제일 안 될 것 같은 은행에는 그냥 남은 금액, 우수리 금액을 이렇게 압류해 달라는 취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것도 내용 이렇게 정지해 놓고 보시면 되고, 별지는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서 영상을 보시면 나오니까요. 그리고 이제 대법원 그 나의 사건 검색, 여기서 이제 검색을 하실 수 있는데 내 신청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근데 요거 이제 별도 가입 절차 없고요. 신청서 제출 후 2주 지나면 검색이 가능합니다.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은요, 바로 되진 않고요. 네, 이렇게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서를 전자소송에서 제출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건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유레카 96@한메일넷으로 간단한 상담 내용을 기재해서 메일 보내주시면 되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믿어요 내게